도로 위의 안전지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노상 장애물 표시의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단속을 해야 할 천안시는 개정된 관련 규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과 아산 지역은 문제가 없는지 돌아봤습니다.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지역과 행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수용 재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충남시장 군수협의 회장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거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상 장애물 표시라는 걸 접해보셨나요? 도로 위에 그려진 모습이 황색 선으로 그려진 안전지대와 비슷해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안에서 이 노상 장애물 표시 위에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당국에서는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소극적 단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신부동 제2신부교 인근의 모습입니다. 천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IC가 인접한 이곳 가장자리에는 흰색 빗금이 그려진 노상 장애물 표시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 도로교통법상에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지만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노상장애물 표시는 황색 선으로 그려진 안전지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진행돼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근거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진행해야 할 천안시의 모습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천안TV의 취재 시작 직후 개정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상장애물 표시라는 그 어떤 용어에 대한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제 사실상 이 안전지대랑 같이 이제 의미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또 단속하고 계시고 민원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부과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단속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부터 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들은 황색 선으로 그려진 구역에 대한 경계심은 있지만 흰색 선으로 그려진 구역은 넘어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단속은 가능한데 그 노상장애물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흰색은 그 단속 안 된다고 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원래 황색 자체가 색깔로 따지면 황색 자체가 그렇죠. 규제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단속을 하면 쉽게 해서 공감되는 운전자의 공감되는 단속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도로 주변이 어수선해지고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운전자들 스스로 깨닫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고 천안과 아산 지역 역시 세 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의 방역 대책은 이전에 실시했던 방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아산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한 주 천안에선 하루 평균 626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됐습니다. 아산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0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전체 코로나19 확산세도 뚜렷해 지난 한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고 충남도청은 밝혔습니다. 천안 아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천안에선 하루에만 9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의 경우 18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선에 이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지자체 수준의 방역 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천안시 코로나19 정책 브리핑은 지난 4월 29일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 천안시는 기존의 특별 방역 강화 조치 해제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시의 경우 구본주 보건소장은 지난 14일 본지에 기존 방역 체계를 재정비했고 직원들에게 확진자 급증 시 해야 할 임무를 부여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책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재확산이 되는 부분이 예. 우리 기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BA4, BA5라는 변이가 생겨서 유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도 이제 4차 접종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이제 50세 이상 진행되는 걸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간부진단하고 대책 회의를 했는데 대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접종 기간, 병의원 접종 기간이 그 의료기관이 약 90개소가 돼요. 네, 그래서 그쪽에 다시 한번 그 정비를 해서 그 진행되는 부분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에 중증 환자라든가 위중증 환자 집중관리 되실 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119하고 후송 방안도 다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방문 접종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방문 접종을 해서 하도록 방문 접종단을 재구축을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현저한 상황임을 감안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가 지난 16일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요. 코로나19로 멈춰졌던 보령 머드축제와 더불어 열리는 이번 행사를 좀 더 빛내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가 세계인의 관심과 축제로 부상하면서 지난 16일 대단히에 막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해양머드 신산업관에서는 보령의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홍보부스를 운영해 피서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상의 섬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보령시에는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90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고 그중 원산도는 최근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을 통해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의 청년 네트워크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플로킹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플로킹은 일정 장소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건강과 환경 모두에 이롭다는 장점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람회 관람을 위해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과 대천해수욕장 일원 해변에서 실시됐습니다. 또한 머드 박람회가 운영되는 31일간 연인원 1240명의 자원봉사자가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일반 소양 교육과 현장 교육을 거쳐 현장에 본격 배치됐고 단체복을 착용해 방문객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박람회장 운영 안내 지원을 하고 외국어, 수어 통역 등 다양한 분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전남수 아산시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박경기 시장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한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 의원은 당시 발언이 박경기 시장이 펼칠 앞으로의 시정이 성공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경기 아산시장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의원은 십상시, 호가호의 등의 성어를 쓰며 같은 당 박 시장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은 그러나
박 시장이 선거에 기여한 이들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 의원은 이 같은 해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나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박 시장이 성공적인 임기를 보내기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한간에서 호가호의를 한다는 말이 나돌아 선제적으로 쐐기를 박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거를 할 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선거에 같이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 또한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또 들리니 사실적으로 뭐 사실적으로 시중에서 듣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도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민선 8기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전 의원은 박 시장이 취임 직후 일부 부서에 단행한 인사가 다소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드시 이번 임기에 하겠다는 마음보다 다음 임기까지 바라보고 천천히 갔으면 한다는 말도에 미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그린 스타트업 차원 조성에 발맞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디션 방식의 스타트업 선발대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선발대회의 예선전이 최근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예선전이 지난 16일 치러지며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서바이벌은 천안시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함에 따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오디션 방식의 선발대회입니다. 이날 예선전은 서류를 통과한 100개 팀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심사위원들은 날카롭게 모든 팀을 심사하고 선발했습니다. 이번 예선전을 통과한 팀은 오는 9월까지 2번의 본선을 거치고 최종 10개 팀은 9월 선발됩니다. 10월 결선에서는 10개 팀의 순위와 최종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스타트업 선발대회인 만큼 사업화 자금, 상시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연계해 최종 10개 팀의 스케일업에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얼마 전 개장해 시민들에게 점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성호수공원에 금개구리와 쇠제비, 갈매기 같은 희귀 동식물들이 자주 관찰되고 있어 이곳에 대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이 점점 입증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 6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초에 실시한 모니터링에서는 금개구리 5개체가 서식지내에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쇠제비, 갈매기 3개체가 처음 관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성호수공원을 사람과 야생동물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선문대학교 축구부가 태백산기 전국 1, 2학년 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재원 감독이 이끄는 선문대는 지난 18일 열린 대회 결승에서 조선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반 초반 선제골을 넣은 선문대는 후반 21분 조선대의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경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이동원 선수의 슈팅이 조선대의 골문을 가르며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재원 감독은 우승은 했지만 앞으로 더욱 준비할 것이 많다면서 계속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의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들과 충청남도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잇따라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수용 재결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후 충남지방토지수용위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충남지방토지수용위의 수용 재결 조치를 취소했는데 상급심이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수용 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충청남도는 양승조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수용 재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맞서 탕정면 일대 토지주들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합니다. 앞서 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토지주가 낸 산업단지 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판결문을 본 토지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 이유는 현존하는 산업일주법이 있는데 일주법 그 자체를 다르게 판결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토지주들이 낸 감사 청구는 반려했습니다. 충남도에 맞서 힘겨운 법적 다툼을 벌이는 토지주들이 향후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금 천안에선 프로축구 K리그 산하 유소년 팀들의 각축전인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충남에서 열리는 첫 챔피언십에서 K리그2 소속인 충남아산FC 유소년 선수들의 인상적인 플레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들이 천안에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K리그 유스 챔피언십 현장에서입니다. 그중 나름대로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갖고 도전을 펼치는 한 팀이 있습니다. 18세 이하 팀들 중 중위권 정도로 평가되는 충남아산FC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대회 첫날 저학년 경기에서 전북현대 유스팀인 전주 영생고를 누르며 깜짝 놀라게 하더니 안산 그리너스 팀과의 고학년 경기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경기에서도 선전했지만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충남아산은 조별 예선에서는 떨어졌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이라는 인식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작년에 많이 지다 보니까 좀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있는 선수들이 좀 많았고요. 그거를 좀 바꾸는데도 또 아직까지 좀 오랜 기간 거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직 좀 쉽지가 않고, 또 그래도 좀 영입한 선수들이 있고 또 그 선수들이 또 지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돼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만 보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또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그 친구들도 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작년과 같은 그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팀에서 뛰다 현 충남아산FC 1군 선수단에서 자주 경기에 나서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스 출신 1호 정건우의 경우에서 보듯 프로모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어린 유망주들을 지켜보는 축구팬들의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선 8기 충남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최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군협의체 대표로 다시 선출된 데 이어 시장 군수협의 회장으로 활동할 박상돈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선 8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된 충남시장 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보령해양머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보령머드 테마파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됐으며 부회장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김동곤 청양군수가, 사무총장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감사는 박범희 금산군수가 각각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정정부 회의를 앞두고 15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께서 시군 협의체 회장 선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협의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지사님과 함께 이 시장 군수들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캐틀 속에서 다양한 시군 나름대로 지역 사정이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아우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공감대 속에서 도전을 잘 이끌어져 나가실 수 있도록 그 신센 충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당초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장에는 내리 3선에 성공한 김동일 보령시장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회의 당시 다수의 시장 군수들이 박 시장을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협의체 대표와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장까지 선출된 박상돈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지방정부 회의를 갖고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충남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개최를 맞아 보령에서 가졌던 민선 8기 첫 지방정부 회의 소식을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첫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가 김태흠 도지사와 15명의 시장 군수들이 자리한 가운데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김 지사와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도정과 각 지자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 100일 안에 이른바 힘센 충남을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임 후 첫 지방정부 회의를 주재한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이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민선 8기 도전을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힘센 충남은 우리 충남이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도정을 이끌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장 교수님들과 같이 함께 충남에서 모든 그런 사업이나 현안들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속감을 내모를 해서 타 시도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충남도가 되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담아서 김태흠 지사와 단체장들은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공감한 가운데 모두 설정한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테마파크보다 짜릿하게, 놀이터보다 흥미진진하게,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게. 여름은 보령이 재밌다. 놀러와 보령.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2013년 비영리 단체로 창립돼 지역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신 한 줄 두 줄 나눔 봉사단 김기춘 단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 한 줄 두 줄 봉사단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긴 역사만큼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거든요. 한 줄 두 줄 봉사단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한 봉사활동은 한 15명 정도 소수 인원으로 매월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좀 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봉사단의 규모를 좀 확대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우리 봉사단 회원이 좀 증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마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단체로 또 인가를 받았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10년 가까이 저희 봉사단에 진행하였던 많은 봉사활동에서 특별한 봉사활동 뭐 다양하게 많은데 뭐 그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매년 계절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을 모셔서 따로 별도로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해드리는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 여름에는 또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보면은 너무나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 천안 시민들이 좀 오셔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자 그래서 하천변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모여서 그런 청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또 이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봉사단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한마음 운동에 그런 또 봉사활동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자랑거리는 사실 겨울입니다. 네. 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로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8회째가 될 거예요. 8회째인데 만두 5,000개를 직접 만듭니다. 네. 예, 만두 5,000개를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뭐 독거노인, 그다음 소년소년 가장 시설들 해서 겨울에 간식을 드시게끔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간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오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였나요? 네, 물론 이제 봉사활동을 다 소중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게 다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봉사단이 이제 비영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비영리 단체로 시작해서 그래서 민간 단체로 올라가고자 하니까 이제 사무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또 그 사무소를 또 무상으로 또 쓰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회원님 중에 그래서 그 사무소를 무상으로 해가지고 비영리 민간 단체로 인가 받았을 때 그 기념식을 하는 자리에서 또 마찬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좀 막 눈물을 좀 흘렸어요. 기쁜 마음에. 예, 그게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진짜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게 2018년도일 겁니다. 2018년도에 모 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4월부터 7월까지 말까지 4개월 동안에 그 현재 남산중앙시장 그 사직동 철길변 있죠? 네. 거기를 전체를 다 벽화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게 한 500여 명 정도가 저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그때 당시 전문 벽화봉사단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지금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네. 네, 단장님 혼자만의 봉사가 아닌 봉사단 전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글쎄요, 애로사항이라면 사실은 회원님들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 회원님들이 봉사에 참여도, 그 다음에 만족도를 이루어내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 매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참여도를 높이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나야 돼요. 네. 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 한 번 못 나오시면 그 다음 달 못 나오시게 되면은 또 이제 봉사 뜸이잖아요. 그래서 횟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이 제가 힘들어요. 그거로 횟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봉사단 전체를 보면은 우리 회원들이 긍정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만족감을 이루고자 많은 활동 횟수 또 수요처 발굴 이런 게 진행하는 게 조금 마음적으로 좀 부담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어려운 상황이 많으셨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시설도 방문을 못 드리고요. 또 아시다시피 모임 제한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은 거죠. 자구책을 찾아서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뭐 봉사활동의 동참은 늘려야 되겠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좀 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에 이제 또 방역업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뭐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거기에 이제 방역활동과 또 이제 회원님들이 주변 쓰레기 줍는 거, 환경활동. 그거를 꾸준히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봉사의 참여도를 좀 많이 독려를 좀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이렇게 쭉 이어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회장님께 봉사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의미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사실은 봉사라는 거는 저 또한 모르고 지냈어요. 네. 저 또한 봉사를 모르고 지냈어요. 아마 지금 주변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봉사활동이 뭐야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저한테는 새로운 환경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봉사할 때 솔직히 흰색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거를 가서 접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 몸속 거기에 매료가 돼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빠지게 되고 그 자원봉사를 이제 통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저희가 봉사단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회원들도 하고 같이 올리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능력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자원봉사 어떻다는 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또 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이 돼서 자원봉사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봉사단 내에 안전교육사업단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한 8명, 9명 정도가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처음 다 안전교육 자격증을 다 수료를 하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안전교육, 여러 가지 뭐 교통이 됐든 재난재해이 됐든 뭐 심폐소생술이 됐든 그런 걸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봉사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오시고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사실은 봉사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나타내는 방법이 표출하는 방법이 조금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사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시간이 없으시면은 재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재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아니면은 노력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노력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저는 이 생각이에요. 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봉사를 내가 힘들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요, 자기 개발을 통한 그런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그 한 번을 참여하고 같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때 한 번쯤 나오시게 되면은 그 한 번이 10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10번이 100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과 함께 봉사활동해서 좋은 삶, 좋은 사회, 좋은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흔히 청년들을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계층이며 국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평균 연령 40.16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젊은 도시로 꼽힙니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의 청년 정책을 잘 진행한 결과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천안시의 청년 취업률은 늘 상위권이었고
이는 타 도시들이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은 국가와 지자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고 기업들 역시 더욱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참신한 시책 개발과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